이번 시간에 우리 정보통신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우리 정보기기에서 네 번째 과목이에요. 네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의 제목이 정보통신 업무 규정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제 법규들,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그런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내용들은 법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정부라는 곳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통신과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왜? 5년에 한 번씩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이제 법규가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국외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걸 방지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중요한 정보, 그 중요 정보가 뭐냐? 그 주요 정보는 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됐든, 아니면 첨단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계가 됐든, 아니면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보안 정보, 아니면은 주요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중요 정보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당연히 빠져나가면 안 되죠. 왜?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한국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제 가치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기술 같은 거 빠져나가도 안 되고, 기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국외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설비라는 말도 나오고요.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자재라는 말도 나오고 나와요. 설비가 뭐고 기자재가 뭐냐? 설비다 그러면 이제 장비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 통신 장비요. 그리고 기자재다 그러면은 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기자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방송통신 설비라 그랬어요. 방송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옛날 거는 이제 2G폰도 있었어요. 그리고 3G도 있고 4G도 있고 5G도 있죠. 2G다, 3G다, 4G다, 5G다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 기준이 됐든 지정 기준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다 정해 놓습니다. 해서 3G다라고 하게 되면 3G는 이제 속도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이 정도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3G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4G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는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5G가 됐을 때는 속도는 이 정도로 빨라야 되고, 그때 이제 부가적으로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된다. 그런 기술 기준이 됐든 지정해 놓은 기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전부 다 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는 건 뭘까요? 이 제목을 잘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런 기본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심의를 하거나,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런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곳이 우리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기 쉽죠. 심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심의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부와 책임간 협의회 의장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고 해요. 이 정부와 책임간 협의회에서 하는 게 정보화와 관련된 그런 지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 정부와 책임간 협의회예요. 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게 어떤 일을 해주냐. 통신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일을 해주냐면은,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들이랑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인터넷 중독 같은 것들 예방하고 해소는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그것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요. 그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때는 어떻게 하자,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고 나면 각각 이제 지방마다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중독 관리를 해요. 관리. 해서 인터넷 중독 관리는 어디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 그 계획은 어디서 한다?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세우더라. 여기서 이제 계획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중독 관리 같은 것들 하고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그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요. 수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행도 하고 하는 곳이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하는 일이요. 그리고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서 그냥 기술 지도 해주세요. 기술 지도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런 부품 같은 것들이 있죠.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자들한테 기술 지도 해줘요. 또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런 공사하는 사람들 있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기술 지도 해줘요. 해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 지도를 해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약관이라고 있어요. 이용약관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우리 스마트폰 살 때 보면은 막 본인 이름 적고 사인하고 하죠. 그 종이에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글자로 이용약관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용약관에는 뭐가 들어있냐? 가장 중요한 이용요금이요. 이용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용요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용 조건이 됐든 요금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이용약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이용약관을 물론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도 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왜? 각각 통신사별로 이제 이용약관을 만들면 그 이용약관을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약관을 만들면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됐든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여기다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약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이용약관이죠. 이거를 전부 다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거를 이용약관으로 써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용약관 중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고치세요 라고 시정조치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데서 먼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용약관을 막 우리가 꼼꼼하게 안 읽었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뭐 이용약관을 잘못 보고 뭔가를 이제 가입을 하거나 해서 뭐 물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게 되면 손해를 대부분 안 본다고요. 그래서 이 이용약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용요금도 들어있고 이용조건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용약관을 만들면 누구한테 신고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이런 곳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을 해주는 곳을 보고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통신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은 전기통신과 관한 그런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이 됐든 다른 법률이 됐든 그런 데서 특별하게 규정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장하는 곳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방통위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러요. 자, 이곳에서 하는 게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본계획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방통위에서 전부 다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기금 같은 것도 전부 다 관리하는 곳이 우리 방통위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보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통신사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죠. 그런 각각의 서비스별로 요금이 적정한지 그 요금을 정해주는 것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만약에 어떤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비싸게 통신사에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그렇게 요금을 정했을 때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 요금 너무 비싸. 좀 깎아. 이거 실제 원가가 얼마야? 그렇게 이제 원가를 물어보고 요금을 적정하게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LG다, SK다, KT다 보게 되면 요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요금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금 같은 것도 정해주는 것이 방통위에서 하는 일이요. 그리고 이제 통신규약 같은 것들 있죠. 우리 통신할 땐 통신규약이 필요하죠. 그 통신규약의 세부 기술 기준 같은 것도 정해요. 정해서 이제 고시하는 곳이 우리 방통위요.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 컨텐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노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원활하게 이제 유통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보게 되면 SK, KT, LG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게 경쟁 체제를 구축도 해주고요. 공정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게 그런 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와,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기관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찍으세요.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10문제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10문제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그 중에 6문제, 7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답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니까. 우리 통신과 관련된 기관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예요. 이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게 되면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장이라는 사람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누구요?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이 할 수 있다. 그게 정답이요. 자, 그러면 이런 기관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요 내용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에 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가장 적합한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땡땡은 국내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그런 중요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준대요. 국외로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정부라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국외 유출이 제한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 찾으래요. 중요한 정보는 어떤 거요?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과학 기술이 됐든 첨단 기기가 됐든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정보 맞죠?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중요한 거 맞죠?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이것도 중요 정보 맞죠? 아니게 4번이요. 국내 중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통합 편람이요. 통합 편람. 편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필요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책.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항목을 즉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을 보고 우리가 편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람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4번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니까 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서 5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디서 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5년 단위로 우리나라는 뭐가 바뀌어요? 정보가 바뀌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방송통신 설비요. 그러면 방송통신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들이요. 그 장비들의 기술 기준은 무엇에 따라 정해놓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기술 기준 같은 것들은 누가 지정한다? 우리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더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중요지식 정보 자원의 땡땡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우리 기술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 기준을 다른 말로 지정 기준이라 그래요. 지정 기준. 지정해 놓은 기준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령상 방송통신 설비, 통신설비요.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사람이 있대요. 설치를 할 때, 운영을 할 때 무엇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방송통신과 관련된 그런 기술 기준 같은 것들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그 기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 기준에 맞게 우리는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땡땡은 방송통신 컨텐츠가 다양한 통신 매체,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활용되고 또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대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드라마가 됐든 노래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곳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역무에 대해서 이용 요금이 됐든 이용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하고 공고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용 요금이나 이용 조건을 어디다가 적어 놓는다고요? 우리 이용 약관에 적어 놓는다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니까 전기통신 사업법령상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그 서비스별로 요금을 정하는데 그 요금을 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물론 서비스별로 요금을 얼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각각 통신사별로 전부 다 정하지만 그 요금이 너무 비쌀 때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금을 실제로 정하는 자는 누구요?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전기통신 사업법령상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기간통신 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별로 이제 요금이 됐든 이용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해요. 정해서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죠. 방송통신위원회가 1, 2, 3, 4번에 없네요. 없으면 어디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요. 해서 이용 약관을 만들어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이런 것에다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니까 이용약관을 인가해주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이용약관은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가 신고를 한다 그랬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용 약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으면 변경해라. 그렇게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이상이 없으면 그거를 써라. 그렇게 이제 인가를 해주는 곳이요. 그곳이 어디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니까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런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이 됐든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걸 빼고 제외하고 전부 다 누가 관장한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의 촉진을 위해서 전기통신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을 누가 하냐? 누가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니까 땡땡은 전기통신 사업에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을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어디서 이런 일을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요. 그 다음에 15번이요.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개해야 되는 그런 통신규약이요. 그런 통신규약의 종류가 됐든 범위가 됐든 이런 세부 기술 기준 같은 것들 정해서 고시하는 자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통신규약과 관련된 그런 기술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하는 곳이 어디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요. 그 다음에 16번에 보니까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상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돈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그곳이 어디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요. 그래서 정답이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니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위원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방송통신위원회 의장이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니까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아닌 것 찾으래요. 1번에 보니까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금을 얻는데요. 또 다른 수익금을 얻는데요. 그걸로 우리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자가 이제 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사업자가 누구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KBS, MBC, SBS 그런 방송국이죠. 그런 방송국에서 돈을 일부를 모금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게 2번입니다.
이런 발전 기금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송 사업자들 MBC다, SBS다, KBS다 그런 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그냥 모금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니까 정부와 책임 간 협의회 의장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정부와 책임 간 협의회 의장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니까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한대요. 정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어디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니까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을 한대요. 계획 세우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2번에 보니까 인터넷 중독을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요. 관리는 누가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그런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세우고 그 인터넷 중독을 실제로 이제 관리하는 곳은 어디다? 지방자치단체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니까 전기통신 기술의 진흥을 위한 그런 시행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시행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전기통신 기술의 진흥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어디요? 지식경제부 장관이요. 그 다음에 24번이요. 지식경제부 장관이 행하는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기술 지도는 딱 2명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누구랑 누구랑요? 전기통신과 관련된 그 부품,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자가 됐든 아니면 실제 공사는 공사업자가 됐든 그 2명이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요. 전기통신 기본계획에 뭐를 한대요? 심의를 한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를 한대요. 심의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정답이라 그랬어요? 우리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요. 심의가 나오면 심의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꼭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